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김종혁입니다. 여러분 저 그동안에 제가 패널로 이 옆자리에 앉아서 패널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앵커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월, 수, 금 일단은 월, 수, 금 월요일과 수요일은 오후 4시 그리고 금요일은 오후 2시에 앵커로서 여러분을 만나뵈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앵커가 돼서 처음에 인터뷰 대상자로 모신 분은 제가 매우 존경하는 그리고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전설과 신화로 남아있는 근데 신화인데 아직도 활동하고 계신 신화예요. 조갑재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조갑재 선배님 제가 약간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국제신문 기자로 1971년도에 시작을 하셨어요.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 기자로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상당히 반골이셨습니다. 1900 박정희 정부의 그 포항 석유 예. 그렇죠? 76년. 네, 76년인가요? 예, 예.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도를 하셔갖고 그때 제가 알기에는 그때 중앙정보부 예, 하여튼 쫓겨났어요. 네, 그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5.18 광주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 일어났을 때는 본인이 직접 그 현장에 부산에서 그 현장에 가서 또 취재까지 했던 그런 경력도 있으시고요. 1983년서부터 월간조선의 기자로부터 시작해서 대표이사 사장까지 하셨고 2005년부터는 조갑재닷컴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기자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971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자하신 거예요? 55년째입니다. 지금 55년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자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뭐 요새 저 유튜브가 있으니까 예.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직접 취재하고 현장에 가고 하는 것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기자 활동을 한 번도 중단해 보신 적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정말 대단한 그 기자들로서는 정말 귀감으로 삼을 만한 그런 선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조갑재 선배님은 죄송합니다. 원래는 반골 기자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그 보수의 어떤 상징 가장 보수 논객 이분을 얘기할 때 이제 보수 논객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는 합니다. 언제 우리 조 선배님은 보수 논객이 되신 겁니까? 제가 싫어하는 말이 보수 농객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싫어하는 말이 농객, 원로 이런 거 싫어합니다. 네. 제가 아직 젊잖아요. 해방동이잖아요. 해방동이. 1945년생이시죠. 그러니까 해방동이 어린아이인데 네. 그리고 농객이라고 하면은 취재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머리 굴려가지고 글 쓰는 사람을 농객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저는 현실에 밀착돼가지고 쓰니까 취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자입니다. 그냥 사람들도 만나고. 그냥 조갑재 기자입니다. 네, 기자. 근데 보수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신념 같은 것들을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분들의 그 우리 역사적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라는 내가 저를 보수라고 하는 적은 별로 없어요. 남이 불러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 경우에. 저는 보수다 진보다 하는 걸 의식하지 않고 네. 기자로서 사실이 뭐냐 그 사실을 찾아내고 보도할 때는 좀 공정하게 보도를 하자. 모든 문제는 사실관계만 명확해지면은 해결책은 저절로 나온다 하는 게 저희 이제 신념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지금 반골 기자로 보였고 반정부 기자로 찍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신문사에서 3번 퇴출됐다가 4번 복직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새 제가 오른쪽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항상 중간을 달렸는데 이 사회가 좌회전 해버리니까 내가 오른쪽에 놓여버린 거예요. 특히 1980년도 이후에 운동권 문화가 팽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요사이 12.3 계엄 이후에 아주 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조갑재 빨갱이다. 막 그런 식으로. 사람도 있죠. 자칭 보수라는 사람이 저를 예. 이제 좌파로 몰고
뭐 진보로 몰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나 그거 다 틀렸고 저는 사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앙선을 쭉 달려왔습니다. 예. 다만 보수라고 하면은 제가 부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사람을 보통 분류한다면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라고 그래요.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 예. 그러니까 제가 보수적인 자유주의자. 성향은 보수적인데 리버럴리스트란 말은 사실을 추구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비판 의식이 강하다. 그러니까 사실을 양보하지 않는다. 저는 신념보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념보다 사실. 예. 사실 이제 이 조갑재 선배님은 그 제가 과거에 기자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제가 아주 그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박정희를 많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는데 나중에 공부를 더 해보면 더 할수록 박정희는 이승만이 깔아놓은 레일을 달린 기관차더라. 그렇죠. 이런 말씀을 그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가슴에 와닿았고 두 번째는 반박되어지지 않는 거짓은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예. 그 저한테 그 말씀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예, 납니다. 그 말 전부 저도 써먹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히 정치권에서 그렇다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는 바로 리얼타임에서 반박을 해야 돼요. 그 시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나중에 진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간만 지나면은 그게 발이 달려가지고 날개까지 달려가지고 지금 부정석 음모론처럼 그렇죠. 뒤덮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보수 세력이 거기에 아주 소홀했습니다. 누가 남이 대신 싸워주겠지 하면서 자신은 빠지는 바람에 어느새 거짓말이 이게 통설이 되고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원래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네, 그렇죠. 이걸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알기에 우리 거짓말 그리고 가짜 뉴스, 선전, 선동 이런 것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목적이 플로레타리아 해방이라는 그렇죠. 예. 전인민의 평등한 세상 이런 것들을 너무나 그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현실적으로 무슨 거짓말을 해서 선전선동을 해서 방화를 하고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것은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였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는 보수라고 흔히 스스로를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그렇죠. 이제 부정선거 맞습니다. 논란처럼 그냥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김 국장이 제기한 그게 오늘날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뭐냐 하면은 공산주의는 괴물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살인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세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게 이게 인간의 정오심을 조직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산당과 싸우는 사람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그 니체가 경고했던 대로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기를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닮아가 보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순간 공산당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냉전 전략을 짠 이른바 대소 봉쇄 전략을 짠 사람이 조지 F 캐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캐넌의 유명한 문서 1946년에 나온 롱 텔레그램 그게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소련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실천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네. 예를 들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한국전쟁 때 언론 검열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전쟁 중에 언론 검열을 폐지했어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동아일보 기자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요사이 매일 장교 몇 사람이 와가지고 신문 지면을 이리 바꾸라 저리 바꾸라 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듣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 옆에 공보처 처장이 있어서요. 딱 지시를 합니다. 내일부터 언론 검열 폐지하라고. 왜냐?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는데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건데 자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론 자유인데 언론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공산주의와 싸워서 얻는 게 뭐냐?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죠. 그럼 계엄 상황에 그래서 6.25 때 그 신문을 보면 말이죠. 네. 신문이 군인들의 학살 부패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아, 그리고 그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당시에 언론이 폭로한 겁니다.